자, 오늘은 레이저 다이오드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발광 다이오드에 대해서 대부분 중요한 내용은 다 다뤘고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레이저 다이오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들은 패브리 페롯 공진기, 그리고 엣지 발광 레이저 다이오드와 그 다음에 레이저가 발진이 되기 위한 그 조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엣지 발광 다이오드의 대략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전극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요 활성층, 액티브 레이어에서 빛이 발광을 하면 요거를 웨이브 가이드라고 하는데요. 뭐 광도파로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빛이 이 웨이브 가이드 여기를 왕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빛이 증폭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빛들이 요 갈리마센 층에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엣지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는데, 요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헤테로 접합이고 액티브 레이어 위아래로 밴드갭이 큰 알루미늄 갤륨 아세나이드 층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N타입 쪽에서는 전자를 공급해주고 P타입 쪽에서는 양공을 공급해줍니다. 그러면 캐리어들이 이렇게 갈륨 아세나이드 층에 컨파인 됩니다. 이것들이 양쪽으로 에너지 베리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도망가지 못하고 이 안에서 계속 축적이 되고, 그리고 재결합하면서 빛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헤테로 접합 앞에서 다 배웠었죠. 그리고 레이저 다이오드에서는 페르미 준위를 하이 도핑 시켜서 컨덕션 밴드 4가지, 그 다음에 밸런스 밴드의 이 밑까지 이렇게 과도핑을 해서 이렇게 전자와 양공을 공급시킨다고 우리 앞에서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엣지 발광 레이저 다이오드의 적층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발광 다이오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믹 컨택을 형성하는 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샌드위치된 이런 알루미늄 갤륨 아세나이드 층이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갈륨 아세나이드 층을 만들어 놓고 바로 이 아주 작은 면적에서 우리 빛이 나오게끔 이렇게 만든 것을 우리 엣지 발광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엣지 발광 다이오드가 이제 어떻게 발광이 되는지 한번 이제 슬슬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패브리 페롯 캐비티 공진기라고 하는데요. 자, 요 가운데 층이 갈륨 아세나이드 층입니다. 그리고 굴절률이 작은 알루미늄 갤륨 아세나이드 층으로 이렇게 샌드위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양공이 공급이 되고 여기서 전자가 공급이 되면 이쪽에서 발광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발광이 일어났을 때 굴절률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전반사 조건을 만족하는 빛들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이런 웨이브 가이드, 이 캐비티 안을 계속 무한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일부 나가는 빛도, 빠져나가는 빛도 있고요. 계속 반복하면서 광자들이 계속 증폭이 됩니다. 그리고 요 면은 미러 역할을 하는 거죠. 자연 미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부 반사가 되고 또 투과가 되어서 밖으로 나가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공진기의 길이는 매우 깁니다. 이 람다에 비해서 매우 길고요. 그리고 굴절률은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작고 크고 작고, 그래서 이런 데서 반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발광이 딱 일어나면 E2, E3 같은 빛들은 다 전반사를 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나간다는 겁니다. 여기 이 알루미늄 갤륨 아세나이드는 완전 반사체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파동은
조금 침투를 한다 그랬죠. 이런 것들이 우리 양자역학으로 다 앞에서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면에서 바로 반사하는 게 아니라 수 레이어 정도 이렇게 침투를 해서 여기서 반사가 일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지나가는 빛의 전파상수 K를 한번 살펴보면, 자, X축의 성분, Y축의 성분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X축의 성분을 베타라 그러면 이거는 KN1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여기는 KN1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KN1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세타가 굉장히 작으면, 거의 0에 가까우면 이 베타는 그냥 전파상수 K로 근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타 이꼴 KN1. 이거는 공기 중이 아니라 반도체 내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굴절률 N1을 이렇게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강 간섭이 일어날 조건은 람다는 n분의 2L. 이걸 우리 일반 물리학 시간에서 충분히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m은 정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L, M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진기의 길이는 이 반파장의 정수배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야지만 여기서 정상파가 이제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m은 람다분의 2L이 되겠죠. 이 m에 대한 설명은 요 뒤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진기 내부를 왕복하는 광자들은 보강 간섭 효과로 인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상파만 남게 됐습니다. 정상파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한 개의 파장을 갖는 특정한 파만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파장을 갖는 여러 가지 복수의 빛들이 존재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력 파장, 여기서 나오는 빛의 파장이 0.9 마이크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이 공진기의 길이를 300 마이크로라고 가정을 한다면 m이 얼마나 나오냐면, m을 대충 구해보면 m은 람다분의 2L이죠. 그래서 람다분의 2L인데, 이 람다라는 것은 이 반도체 내에서의 파장이니까 n분의 람다 제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보면 2 곱하기 공진기 길이 300, 그 다음에 갈륨 아세나이드의 굴절률 3.5, 그 다음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파장 0.9 마이크로미터 계산을 해보면 m은 2333이 나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m은 우리 모드 넘버라고 합니다. 이 모드 넘버라고 하고, L을 구해보면 m분의 2 람다가 됐죠. 2분의 람다인데 m이 2333, 그래서 즉 m은 1부터 2333까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m에다가 2를 넣으면 2분의 람다가 되죠. m에다 2 넣으면 2분의 람다 곱하기 2, 3을 넣으면 2분의 람다 곱하기 3, 그것을 2333까지 하면 이 안에 들어가는 정상파들은 요 2분의 람다에 2333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진기 안에는 반파장이 모두 번호수만큼 존재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이 안에는 특정 파장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공진기 안에는 다양한 정상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m이 1일 때는 반파장에 딱 한 개만 존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반파장 한 개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m이 2가 되면 반파장이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m이 3이면 3개.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까 2333개였나요? 네. 굉장히 많은 여기에 정상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한 파장이 요거가 되겠죠? 이러한 파가 있고, 여기도 한 파장이 되는 파가 이렇게 있죠? 이 파장이 틀리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 길이가 틀리니까. 이게 m을 뭐 대략 2000번까지 하다 보면 이 파가 얼마나 많이 존재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우리 이 m을 뭐 2000번째, 그 다음에 2001번째랑 비교해 보면 파장이 이렇게 되겠죠?
약 0.3 마이크로가 되는 파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드 번호 2001번이 되면 파장은 0.29985. 뭐 거의 비슷하죠. 뭐 거의 같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파장이 약간씩 틀린 파들이 엄청나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공진기 안에. 그래서 실제 패브리 페롯 공진기를 이용하는 엣지 발광 레이저 다이오드의 출력 파형을 보면 이런 모양을 띱니다. 파장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조밀한 간격으로 파가 이렇게 계속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을 다중모드 발진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파가 함께 나온다 그래서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모드 번호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서 다중모드 발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실제 이 발진 스펙트럼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자연 방출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유도 방출이 일어나면 이렇게 요 선을 각각의 피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피크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간격은 매우 좁게 분포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유도 방출은 이 자연 방출이 일어나는 요 범위 내에서만 반드시 발생합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이 유도 방출은 자연 방출이 일어나고 그리고 유도 방출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만 일어나는 겁니다. 유도 방출이 이 자연 방출 범위 밖에서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이 범위 내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이 다중모드 발진이라는 것은 이렇게 복수의 파장을 갖는 피크들이 이렇게 많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피크의 간격은 매우 좁다 그랬죠. 거의 뭐 옆에 있는 피크하고 파장이 거의 뭐 일치한다 그랬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의 간격을 갖는지 계산을 해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자, 우리 m이 m 플러스 1로 미소 변화한다고 했을 때 그때의 파장을 남다1이라 그러면 대략적으로 남다하고 남다1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진기의 길이는 2분의 m 남다 이것을 2분의 m 플러스 1 남다 1으로 쓸 수 있는데 이게 대략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2분의 이걸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럼 2분의 m의 남다 마이너스 남다 1은 2분의 남다 1이 됩니다. 그런데 남다 마이너스 남다 1은 델타 남다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m 델타 남다가 되고 우변은 그냥 2분의 남다 1이 됩니다. 그래서 요 2 지워지고 델타 남다는 m분의 남다 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다 1은 뭐 남다와 거의 같다 그랬죠. 그래서 남다 1을 남다로 치환하고 그 다음에 m은 남다분의 2l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델타 남다는 2l분의 남다 제곱 이렇게 최종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즉, 요 피크 간격이 2l분의 남다 제곱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L은 남다에 비해서 매우 크죠. 매우 큰 값으로 매우 작은 값을 제곱한 값을 또 나눕니다. 이 델타 남다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값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브리 페롯 공진기를 이용하는 엣지 발광 다이오드의 이 출력 파형 스펙트럼을 보면 이렇게 아주 그냥 그 피크 간격이 조밀하게 구성된 멀티 피크들이 이렇게 계속 분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엣지 발광 다이오드 이러한 패브리 페롯 공진기를 이용하는 레이저 다이오드는 다중 모드로 발진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피크 간격은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도 기억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패브리 페롯 레이저 다이오드의 출력 파형을 그려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자, 자연 방출이 이렇게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유도 방출이 일어나는데, 유도 방출은 이런 식으로 어떤 중심이 되는 가장 큰 피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간격을 떨어뜨려 놨습니다. 이 간격이 2L분의 람다 제곱이 된다는 거고요. 이게 거의 뭐 붙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조밀조밀하게 붙어서 피크들이, 여러 가지 피크들이 이 범위 내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출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했고요. 요게 자연 방출이고 요게 유도 방출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진이 일어나기 위한 한번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공진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x 이퀄 0, 그 다음에 t 이퀄 0,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편도 진행을 했을 때 이 지점을 x 이퀄 l, 공진기 길이가 되겠죠. 그때 시간을 t 이퀄 t 제로라고 하면 입사되는 우리 빛의 거리와 시간의 함수로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즉 빛은 전자기파죠. 그래서 거리와 시간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평면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빛의 이득이 되는 부분과 손실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득계수 g를 써서 exponential 2의 gx, 그 다음에 빛이 손실, 흡수가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흡수계수를 써가지고 알파 x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2분의 1이 붙는 것은 빛의 세기는 전기장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베타라는 것은 앞에 설명했지만 K 전파상수가 되겠고요. G 알파는 각각 이득계수 흡수계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빛이 갔다가 한번 왕복하면 그때 빛은 처음에 입사된 빛보다 더 세기가 강해져야지 발진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x 이퀄 0, t 이퀄 0 지점에서는 0, 0이니까 이 뒷부분이 전부 1이 돼서 2제로가 됩니다. 바로 초기의 빛의 세기가 되겠습니다. 빛의 에너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편도 진행했을 때, 자, L만큼 진행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X가 L이 되고 T는 T0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X에다가 L을 대입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서 반사가 일어나니까 반사계수 루트 R을 곱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L만큼 진행했을 때, 이때가 바로 한 번 왕복했을 때가 되겠죠. 이때는 이렇게 됩니다. 요게 한 번 더 곱해지겠죠. L만큼 더 왔으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레이저가 발진하려면 한 번 왕복한 요 빛의 에너지, 요 세기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 제로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야지 발진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같아지는 조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같은 조건, 이꼴인 조건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로 없어질 수가 있죠. 결국 요 뒤에 있는 항만 남습니다. 요것이 1이 최소한 발진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된다는 의미에서 자, 이득계수에다가 문턱 이득 TH라는 부호를 붙였습니다. 자, 이것이 1이 되려면 요것이 1이 돼야 되고 요것이 1이 돼야 되고 요것이 1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요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식을 다시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요것이 1이 되는 조건, 요것이 전력 조건, 즉 레이저가 발진하기 위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즉 이것이 1보다 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꼴 1인 조건, 그것을 우리 문턱 조건이라고 해서 th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g, th에 대해서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즉 문턱 이득은 공진기 길이의 역수에 비례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공진기의 길이가 커지면 이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발진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문턱 이득이죠. 우리가 최소한 어떠한 장애물을 넘어야 할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이 작아진다는 얘기가 결국은 공진기가 길어지면 문턱 이득 값이 감소하기 때문에 발진하기 쉬워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 뒷부분 ln r분의 1은 대략 값이 1이 됩니다. 왜냐하면 반사계수가 대략 0.33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대략적으로 1을 갖기 때문에 gth-알파는 l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진기의 길이는 gth-알파분의 1. 그래서 만약에 gth-알파가 단위 길이당 10이다. 이럴 때 L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의 역수가 되겠죠? 그래서 공진기의 길이가 1000 마이크로메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만약에 40이다 그러면 이득계수가 더 훨씬 큰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공진기의 길이가 짧아질 겁니다. 즉 L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공진기의 길이가 250 마이크로미터. 즉 요 식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빛이 250 마이크로미터를 진행했을 때 빛의 세기가 2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요 항을 보십시오. 여기에서 L은 G-알파분의 1이죠. 결국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진이 되기 위해서는 빛이 공진기 길이 L만큼 진행했을 때 빛의 강도가 최소 2배가 되도록 이득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보다 작게 되면 발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현재 최소 문턱 이득이죠. 최소 문턱 이득. 따라서 2배보다는 커야지만 발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충분히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발진 조건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공진기의 길이에 반비례한다는 이 내용,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중모드 발진을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자, 실제 광통신에서는 이런 다중모드 레이저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내는 신호의 파장이 제각각이죠. 여러 가지 발진 피크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아까 이런 것들이 전부 동시에 다 보내집니다. 그러면 도착하는 시간이 전부 틀려집니다. 파장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광통신에는 이러한 상태로 그대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일 모드 레이저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단일 모드 레이저를 만드는지, 즉 피크가 딱 하나가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